네, 지금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 연구자, 법률가,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경우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왔던, 그리고 그동안 변화되어 온 노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바뀐 노동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기존의 어떤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과는 다르게 위치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노동자분들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고, 특히 이 법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이 대법원이 반헌법적 결정, 반헌법적 판결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정부와 여당이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뀐 노동 환경, 노사 관계를 반영하고 이 시대의 노동자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법, 그리고 이 법의 취지를 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매우 근거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찾고 현실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쟁의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개별 조합원의 구체적 귀책을 따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3조 개정안의 내용과 그 취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 또한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 대법원의 지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마저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한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말 그대로 시건으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는 반드시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일으킨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중산층이고 중산층을 일으킨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현대적 민주주의는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것입니다. 노정관계의 파탄이라는 엄청난 역풍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향적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노조법이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이 내용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의 내용입니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노조법 사용자 개념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판시한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정의 개정은 과거의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던 문구 그대로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취지입니다. 노조법 3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과 과거의 노조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에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이런 노조법 236 개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법적으로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에서 가능한 입법이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여러 판정,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이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ILO 협약을 기초로 한 국제노동기준 또한 이번 노조법 236 개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노사 분쟁이 격화되고 경영위기와 경제위기로 국가경제가 망한다. 이런 선동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의 법제도 개선 이후에 한국 경제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법제도 개선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불안정한 사업 현장의 상황들을 일정하게 안정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노조법 236 개정은 재벌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사회적 약자 취약 노동자를 얘기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번 노조법 236 개정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노조법 236 개정은 권한을 행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가 그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 가장 상식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거부권 행사 대신 신속한 법 개정 공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표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인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인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화로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평범한 아빠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평범한 엄마가 생떼 같은 자식을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범한 아빠와 평범한 엄마를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 직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표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무리한 입법을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 노조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 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 노조법은 법의 체계, 법의 논리에서 전혀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다.
이것은 행정권이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는 행폭 행위이다. 대통령은 개정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의 교수연구자와 함께 민교협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폭으로 간주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비방금 소개받은 음료수 논문의 정교변사입니다. 예,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노동법 영역의 민법의 무차별 적용을 제한했다는 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동법 영역이란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하지 않는 사용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은 노동상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구체하기엔 명령 제정된 것이 노동법입니다. 이렇게 사용 종속 관계, 대등하지 않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법 영역에 그동안 당사자 사이에 대등한 인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대법원은 쟁행의 단체법적 성격, 즉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고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이 결합해서 실행하는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쟁행의 책임은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종속 관계,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존재하는 노동법 영역에서의 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쟁행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쟁행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있고,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노동조합의 책임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동일하게 본다고 한다면 결국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한 노동상권, 환경권과 단체인권을 중대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별 책임, 조합원의 개별 책임에 따라서 민법상의 법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임이 명백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지칭되는 노조법 개정안도 시민법 영역 민법을 단체법인 노조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쟁의 책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있는 것이고, 노조원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노동조합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노조원의 책임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노조법 개정안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헌법 위반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위반의 핵심은 결국은 사용자의 정의와 범위, 그 다음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주 내용인데요. 먼저 누가 사용자인지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너무나 명백하지요. 기업에서는 사장, 건설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착취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원천이 바로 사용자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먼저 손해배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목숨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노동과학인데요. 노동부에서 한 5년간 2007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 상해 사고의 대상이 되는 2,90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기업들 중에서 겨우 2.9%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고 57%는 벌금형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그 벌금형의 평균 액수가 430만 원입니다. 근데 기업이 불법 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 수백억이죠. 과연 430만 원이라는 목숨값과 이 근거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 그러는데 정당한
노동상권에 의한 쟁의 과정 거쳐서 발생하는 파업이 왜 불법입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파업 중에서 과연 불법이 몇 건이고 기업이 계산한 액수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형평성 문제에서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2022년에 국제노총 ITUC에서 세계 148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 5등급이 제일 꽁치입니다. 우리나라가 5등급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두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동인권과 노동지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출범했던 이 정권이 아직 논의 중인 것을 벌써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엄포는 없는 거예요. 정부 여당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신 언론들도 눈치 보는 언론도 되게 많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국민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금도가 있고 상도리가 있잖아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닙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정치란 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과 조정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거, 저 딸랑이 여당, 마찬가지고 무기력한 야당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다시 그런 사회적 비용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외국 나가서 나라 창피하게 만들고 기소권과 수사권 앞세워서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 그만두고 내려오세요. 국민의 절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면은 오늘의 기자회견, 집회 이게 머지않아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될 겁니다. 그날까지 2, 3조 개정되는 날까지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는 날까지 저희 전국교수노동조합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단독 시작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정부 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은 결국 의적이 되어 조선 전국을 흔들었다. 호부 회영을 허락받지 못해 의적이 된 홍길동이 17세기 조선에만 있는가?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홍길동들이 넘쳐난다. 바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대표되는 홍길동들이다. 홍길동과 다른 점은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점일 뿐 17세기 홍길동이 받았던 차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호부 호영의 내용은 간단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미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쟁의행위에 대해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1일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미 대법원도 2010년에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이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똑똑히 확인했듯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상대 쟁의행위는 47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앞서 언급했던 CJ 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대상으로 2018년 약 18여억 원, 약 1억 원 규모의 2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그럼에도 2022년 또다시 노동조합에게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청은 소송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도 이딴 어딘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이만한 정가의 보도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쌍용 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칼날은 노동 3권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그럼에도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남용을 지적하는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인정하는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걱정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노란봉투법을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주장하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운운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 이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민의 정당인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다. 또 정부 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2023년 6월 27일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 연구자, 법률가 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대통령의 거부권 추진 반대, 전국 교수, 연구자, 법률가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자료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